2016년 3월 2일 오후 6시 12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튕깁니다. 내일 시장에서 볼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제가 이제 한 주 동안, 거의 한 10일 동안 이제 밖에서 외부 일정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보통 저를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또 우연찮게 또 이제 뭐 제가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있다 보니까 또 밖에서 좀 활동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일정을 다 마무리했고, 또 제가 이제는 쾌적한 환경에서 이제는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또 녹음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죄송해요.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일단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바로 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에 또 연휴 동안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전쟁에 대한 이슈들이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되게 전쟁들이 좀 굉장히 강력한데요. 이제 미국하고 또 이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어,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유럽도 참여를 한다. 그죠? 뭐 독일은 또 미국하고 또 연계가 좀 되고 있다. 그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상황도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죠? 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또 이제 이런 뉴스들이 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또 조금 이제 겁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들을 공유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좀 풀어나가면 좋을지 약간의 이제 공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제 전쟁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고, 못해도 이제 꽤 길게 전쟁이라는 게 뭐 하루 이틀 안에 끝날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전쟁이 시장에서 얼만큼의 이제 파급력을 줄 수 있는가가 이제 가장 포인트인데요. 이번에 이제 전쟁은 사실 이제 이란하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과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내용들이었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이제 부각이 많이 되진 않았는데 미국이 건드리는 순간이 오면서 확실히 좀 내용이 좀 달라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쿠웨이트 뭐 전투기 여러 대 추락, 뭐 유럽 국가 뭐 폭탄 투하 뭐 이런 얘기가 있겠고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핵 대화 체계 타진하고 뭐 접촉을 했다, 뭐 화해, 뭐 물결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전쟁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죠? 이 전쟁이 한번 시작이 되면은 꽤나 길게 올라갈 수 있는 또 상황이 나올 수 있어서 어떤 이제 부분들로 생각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보면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석유주들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지주들. 일단 첫 번째는 석유주들을 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흥구석유를 기준으로 이제 이것도 이제 전쟁의 이슈 때문에 부각이 됐었던 부분들인데요. 한국 석유, 중앙에너스비, GSE, 뭐 대성에너지, 뭐 이런 애들이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흥구석유를 기준으로 일단 보는 게 어떨까. 근데 글쎄요, 이게 전쟁이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게 얼만큼 길게 갈지에 따라서 이게 이제 주가가 많이 변동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되게 힘들 건데 단타로서의 느낌을 조금 가지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뭐 전쟁이 진짜 일찍 끝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서, 이게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냐에 대한 포인트는 저는 아닌 것 같고, 그때그때 대응을 하면서 그냥 판단을 내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다면 저는 그냥 흥구석유나 흥하해운 정도로 저는 이제 볼 것 같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방산 쪽의 의미도를 조금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제 뭐 풍산이라든지 뭐 빅텍, 현대로템 뭐 여기에 이제 안 나와 있는데 퍼스텍이나 뭐 휴니드나 이런 애들이 조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본다면 퍼스텍이라든지 하나에어로 이제 방산을 본다면 하나 시스템, 현대로템 네, 요 정도로 보는 게 어떨까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과거에는 이 식량 쪽이 조금 움직였었던 경우들이 조금 있었었는데, 글쎄요, 식량은 좀 다루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안 볼 것 같고, 핵 얘기가 나오면 대정화금이나 한컴 라이프케어, 현대약품이나 한창상업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가면 안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흥구석유나 흥하해온 이쪽에랑 이제 방산 쪽을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란 쪽하고의 이제 핵대화의 재개, 방금 얘기 드렸던 이제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들 뿐만 아니라 좋은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접촉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이제 들리고는 있는데요.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코데즈 컴바인이 이제 대북주로 엮여 있는데 실제로 이제 해지 품절주 쪽으로 조금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랑 이제 신라섬유라든지 이제 요런 애들도 조금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보시면서 만약에 이제 그 전쟁 이슈들이 그렇게까지 부각이 많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쟤네들은 조금 이제 주춤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실, 전쟁이 언제까지는 될지 모르겠지만, 빠지면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좀 사는 쪽에 목적을 많이 두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좀 더, 사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 대통령 싱가포르 필리핀 순방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가치. 지금 이제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제 얘기들 이제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해서 필리핀을 거쳐서 얘기들이 있고요. 자, 이제 여기서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방산하고 또 원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에서 이제 얘기를 드릴 거긴 하지만 원전하고 이제 방산 쪽의 의미도가 조금씩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을 일단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SK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인력 모집 나서서 초호황해속 규제 채용 규모를 확대시키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완전히 주도를 하고 있었고 그거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전쟁이라는 약간의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또 이제 매개체가 돼서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짝의 이제 조정이 나올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이 증시가 5,000p, 6,000p, 이제 7,000p를 내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제 이거를 예상을 해보냐에 따라서는 이거는 진짜 조금 시간 흐름에 따라서 이제 결과론적인 것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저는 이제 SK하이닉스가 지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거에 따른 살짝의 조정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빠지면 오히려 저는 좀 좋은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화요일 시장에서 열리는 걸 보고 판단을 하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좀 내려온다면 좀 고민을 많이 잘 해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반도체들은 말씀드렸지만 얘네들도 그렇고요. 전반적인 그 소부장 애들도 많이 올랐고요. 제주 반도체는 정말 여러 번 얘기를 드렸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3만 원대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벌써 5만 원대로 이제 치솟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전반적인 이제 코스닥의 이제 그 지수를 추종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 또한 이제 움직이게 된다면 이제 반도체들 움직이게 된다면 같이 좀 움직일 가능성들도 있어서 일단은 좀 빠질 수는 있겠지만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는 애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바이오. 자, 바이오들이 이제 3월 달에 일정들이 굉장히 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IR들이나 또 이제 주주총회들이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바이오들이 또 돈이 들어오려고 하니 또 전쟁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바이오들은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실제로 뭐 엄청난 하락폭이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들은 여전히 저는 지금부터는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계속 얘기했었던 ABL이나 프로틴, 알지노믹스, 로킷, 그리고 에임드도 많이 올랐고, 오름도 그렇고, 보로노이. 예, 계속해서 지금 잘 가고 있는 애들, 삼천당도 그렇고,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애들의 이제 포커스를 조금 맞추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이제 같이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비만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 바이오를 얘기를 하면서 비만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 이유는 어쩔 수 없이 엮여질 수밖에 없는 구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D&D도 저번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던 종목인데 아주 잘 오르고 있는 상태고 인벤티지랩, 뭐 펩트론, 올릭스 이런 애들도 지금 계속해서 좀 잘 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계속해서 노려보신다면은 좀 좋은 애들의 좀 결과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포인트를 계속해서 좀 가지신다면 비만하고 바이오들 계속 꾸준하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도 1조 5천억 투입에 원전 짓는다. 카이가 원전 5호기, 6호기 첫 콘크리트 타설. 인도 또한 이제 원전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일본도 이제는 재가동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새로운 부지를 찾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노후화된 원전들도 다시 되살리려는 그런 목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원전에 대한 목적들을 여러분들도 계속 이제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두에빌, 네, 11만 원 찍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얘기했었던 그죠? 원전 아무도 언급을 안 하고 있을 때 언급을 계속해서 했고요. 그죠? 원전에 대한 주목도를 줘야 된다. 그래서 뭐 지수에 따른 얘도 이제 빠질 수는 있겠지만 원전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그런 가치성 그리고 이제 밸류들 이런 것들이 매우 좀 강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저는 26년, 27년은 원전이 굉장히 좀 강력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구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벤트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원전들은 좀 빠지면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우진, 현대건설, 보성파워텍, 두산에너빌리티 이제 이런 애들 BHI나 그죠? 이런 애들 이제 한전기술, 한전산업 이런 애들은 계속해서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우건설이랑 현대건설이 계속해서 좀 우위를 가지고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꺾이면 살짝 이제 조정이 나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좀 보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전도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상장합된 스페이스X 같이 삼성전자의 2.5배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머스크가 사실 트위터를 인수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전 세계적으로의 행보들이 꽤나 강력해요. 그리고 입김이 매우 강력한 또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증시가 막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상태인데 스페이스X가 이제 가장 그런 혜택을 많이 받았었던 또 하나의 의미도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스페이스X의 관련주들 그러니까 이제 방산 우주 항공들 어떻게 보면 이제 방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우주라는 산업군들은 그래서 또 이제 아까 말했었던 전쟁 이슈랑 또 여러 가지도 엮이면서 스페이스X의 의미도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인텔리안 테크나 뭐 YJ 링크라든지 뭐 나우 아이비나 아주 아이비 투자나 이런 애들은 이제 뭐 다른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으니까 한국 항공우주라든지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계속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만한 또 우주 산업군이고 또 5월, 4월, 5월, 6월 전부 다 이제 우주에 대한 재료들이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가시화 정의선 승계장을 20조 확보했다. 다이내믹스의 상장이 가시화가 되면서 지배구조의 개편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의 승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라는 느낌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정말 이거는 정말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 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50만 원 밑에서 놀 수 있는 주가가 아닌데 현재 주가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쵸? 예, 올라갔죠, 그죠? 결국에는 물론 이제 다른 종목들도 많이 올라간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포인트를 주고 싶었었던 현대차의 포인트, 내수 판매 의미도만 가지고 있었던 현대차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는 로봇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면서 현대차의 몸값을 올리고 그동안에 못 올라갔었던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 그죠? 67만 원인데 68만 원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조정이 나오더라고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위아라든지 전부 다 잘 가고 있죠. 그죠?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계열사들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자율주행 애들도 꾸준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계열사들 전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로봇주들도 좀 이제 사실 이제 저번에 조정이 나오면서 큰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메인 섹터가 되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지금 조금 기억을 해두면 낮을 때 조금 체크를 해두면 좋을 만한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로보티즈라든지 그죠? 한국 PIM은 계속해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보티즈, 원이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애들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 만한 애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얕은개미 멤버십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난이도가 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얕은개미 멤버십들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만 원 정도면은 뭐 요즘 가격으로 따지면은 정말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밥 한 끼 가격 정도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크게 부담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입을 해주실 때 3만 원짜리 가입해 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게시물에 여기 게시물에 들어가시면 제가 올려놓은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들어오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